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세계적인 부자들의 자녀 교육 방법을 통해서 우리 아이를 부자로 키우는 경제교육 팁을 찾아드리는 부자들의 자녀 교육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의 이상건 전무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의 창업자인 레이 달리오의 자녀 경제 교육법. 참. 이걸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세계에서 가장 큰 헤지펀드 네, 업체를 창업자죠. 이분이. 창업하셨고 지금 경영하시다 조금 지금 경영일선에는 물러나 있는 예. 이런 상태죠. 저도 이분이 개인들한테 그 들어가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이메일 등록하면 이분이 이메일 다 보내주세요. 그래서 저도 받아는 보는데 네. 잘 읽진 않아요. 트위터를 팔로우하면 계속 계속 보내줍니다. 보내주세요. 이 이메일 원칙이라고 예, 예. 프린시플에 대한 이런 거 계속 보내주세요. 예. 예. 이분은 투자계의 스티브 잡스라고 불릴 정도로 혁신적인 투자 아이디어를 만든 분으로 이제 알려져 있죠. 예. 재산이 얼마나 되나 했더니 72살, 3살 뭐 이 정도 되시는데 이분 재산이 현재 200억 달러, 그러니까 한 23조 원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1975년에 이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세웠는데 헤지펀드는 어떤 건지 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그 헤지펀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냐면 기존에는 뭐 주식형 펀드, 뭐 네. 채권형 펀드 이런 게 있는데 투자 대상에 좀 제한이 좀 없죠. 원자재도 투자하고 금도 투자하고 심지어 뭐 공매도 같은 이런 그 매도를 통해서 돈을 방법도 그 다양한 이런 투자 기법들을 동원할 수 있고 또 투자 대상도 좀 제한이 없고 투자 지역도 좀 제한이 없고 그리고 거기에 근데 가입할 때는 좀 돈이 많은 분들이 기관이나 가입을 좀 해야 거액 되죠. 자산가들 대상으로 하는 펀드고 또 수수료 구조도 다르죠. 그러니까 음. 성과가 나면 그 펀드 매니저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조인데 우리가 일반 주식형 펀드는 수수료만 받아가거든요. 물론 최근에 이제 성과 보수형 펀드 나오지만 헤지 펀드는 전부 다 이렇게 성과 보수가 돼서 펀드 매니저들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펀드 매니저들은 헤지 펀드를 많이 찾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다 보니까 좀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도 그쵸. 개발하고 이런 분이에요. 예. 이게 브리지워터는 2005년부터 세계 최대 헤지펀드 왕자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현재 운용한 자산이 1,540억 달러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 재산을 읽었고 투자 분야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일가를 이룬 혁신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런 사람들은 좀 부모가 뭐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증권회사 예. 그 브로커였어요. 있었으니까 브로커니까 자연스럽게 증권을 봤는데 레이 달리오 같은 사람들은 그 투자와 환경이 있었나요? 이 사람? 저 아버지가 좀 재밌게도 재즈 음악가셨습니다. 좀 창의적인 분이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음악을 하신 분이구나. 이 아버지는 이제 아침에 이제 새벽 3시까지 막 음악을 막 연주하고 그쵸, 클럽에서 클럽 바 같은 하고, 데서 예. 오시고 이제 낮에는 주무시고 이런 분이었다 그래요. 저 같은 어머니는 경우- 또 가정주부였고. 저 같은 경우는 새벽 3시까지 넷플릭스를 보고 주말에 늦잠을 자는데 이분은 일하시고 네. 그러시네. 네. 하지만 이제 아버지 마리노 달리오는 이제 아들을 되게 책임감 있는 아이로 키우려고 했는데 주로 이제 집안일 많이 시켰다 그러는데 역시 마당에 잔디 깎거나 뭐 나무에 가지치기 뭐 이런 거 쭉 이게 참 아들한테 시켰다 그래요. 미국의 자녀 교육 보면 마당 잔디 깎게 하는 게 다 등장해요. 다 이제 아이들을 몫이었죠. 근데 우리는 네. 좀 깎게 하고 싶어도 음. 아파트 문화라 깎게 하기 좀 어려운데 미국은 항상 이런 거를 집안일에 해서 잔디 깎기 이런 것들 다 하여튼 성공한 그 자녀를 둔 부모들은 항상 이런 부분들이 항상 공통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달려오는 일을 좀 했댔는데 집안일뿐 아니라 다른 일도 했는데 8살 때 신문 배달, 이분도 신문 배달했네요. 예. 그리고 차장 진입로 눈 치우는 거또 했고 또 골프장 키디도 했어요. 피터 린치도 골프장 캐디하다 주식에 눈을 떴잖아요. 키디도 하고 또 예. 동네 식당에서 식탁 치우고 접시 닦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백화점에서 재고 정리하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래서 이분이 순책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원칙 아까 얘기한 그쵸. 프린시플인데 2017년 신청인데 이 책에 보면 이 어릴 때부터 일을 하고 독립적으로 돈을 관리하는 경험 그러다 보니까 돈을 관리할 수밖에 그쵸.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나 놀이에서 배울 수 없는 훌륭한 교훈을 얻었다 이렇게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레이 달리오가 사실 주식 투자로 어마어마한 성공을 했고 네, 워렌 버핏도 사실은 10살 이전에 주식을 시작했잖아요. 10살 때 주식 시작했죠. 그렇죠. 네. 레이 달리오는 몇 살 때 시작을 아, 했습니까? 이분은 이제 12살 때 했답니다. 재밌는 게 이분도 이제 골프장 캐디하면서 주워 들은 거 가지고 피터 린치랑 똑같네요. 주식 시작했답니다. 처음에 이제 산 게 노스이스트 항공. 물론 돈도 이제
골프장 캐디하면서 번 번 돈으로 돈으로, 이제 예. 산 거예요. 당시 이제 들었던 얘기 중에 $5 이하로 할 수 있었던 게 노스이스트 항공이 주식이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 종목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중에 이제 자기가 살 적은 수 돈을 있는, 살 수 있었던 게 예. 이제 노스이스트 항공인데 예. 처음 투자해서 3배를 벌었대요. 나 주식 천재구나 이제 또 시작하죠. 예. 이제 주식 초보자들이 예, 초보자 행운. 예. 예. 근데 사실은 묻지마 투자였고 이게 거의 노스이스트 항공이 파산할 뻔했었어요. 그러다 이제 다른 항공사에 인수되면서 이게 살아나서 운 좋게 돈을 번 건데 그때는 잘 몰랐다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행운의 가면을 쓴 능력. 어쨌거나 그렇게 착각을 하는 예. 거죠. 예. 어쨌거나 첫 투자에 성공을 예, 하고 성공을 그때부터 했고, 이제 예. 주식 투자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보고서를 우편으로 받아보는 그런 이야. 어릴 때부터 이제 보면서 이제 기업을 분석하기 시작했다고 그러고요. 대단하네요. 진짜. 1960년대 주가 상승기 때는 고등학교 다녔는데 주식 투자 돈 많이 벌었대요. 이 60년대가 미국 증시 역사상 최대 호황기 중에 네. 하나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기가 주식 천재라고 이제 생각하기 예.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첫 번째 초보자 행운도 따랐고 또 한창 할 때가 미국 증시 역사상 강세장중이었고. 그러면서 대학에 들어가서 계속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범위가 넓어져서 원자재 시장도 보고 외환 시장도 보고 이러면서 투자 범위 넓혀가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나와서 1975년에 뉴욕에 방 2개짜리 아파트를 빌려가지고 브릿지워터를 창립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그냥 직장 생활 안 한 거네요. 네, 거의. 그렇죠. 그냥 계속 네. 어려서부터 투자하고 투자하다가 투자 회사를 자기가 투자 회사를 만든 겁니다. 난 만들어버린- 주식 천재다. 난 예. 천재다. 그것도 이제 자기 하면서. 집에 자기 예. 집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아까 갑자기 스티브 잡스 그 투자업계 스티브 잡스 편에 쓰는 게 그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창업 문화 게러지 창업이잖아요. 네. 창고. 네. 뭐 휴렛 패커드도 차고에서. 예, 차고 스티브 잡스도 창고에서 했는데 이 사람은 집에서 네. 창고는 아니지만 예, 예. 조그만 방에서 이제 예. 시작합니다. 근데 항상 성공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아. 1980년대 초에 중남미 좀 이한이 생겨. 왜냐면 부채 성공만 했다 그러면 위기를 예견해서 큰 돈을 벌었어요. 예. 근데 그 다음부터는 다 틀렸어. 자기가 예측한 게. 아. 예, 경제 주가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예. 고객 돈 다 잃어버리고 자기 돈도 거의 다 잃고 마지막에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아버지한테 $4,000 빌려가지고 생활을 하게 됐답니다. 그러면 12살부터 주식해 가지고 네. 창업해서 계속 성공해서 번 돈을 다 날린 거죠. 예. 근데 싹 다 날린 네. 거네요. 그러면서 이제 얻은 해법은 겸손해야 된다. 이 예. 사람은 그래서 다시 바닥부터 시작을 아. 합니다. 예. 그러면서 4가지 원칙을 이제 만들었다고 그러죠.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투자 대가들이 한 번씩 큰 실수를 하고 나서 자기 생각을 정교하게 가다듬거든요. 우리가 워렌 버핏 파트너인 찰리 먼거 같은 경우에도 대공황을 거치면서 너무 고생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가치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안전 마진이라는 개념을 사실 그 대공황 때 그 실패를 통해서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레이 달리오 같은 이런 거물이 사실 이 사람 레전드급 투자자잖아요. 네. 이런 사람이 이런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젊었을 때 가다듬었던 완전히 다 돈을 날렸어요. 예, 예. 이 투자 원칙 같은 것도 잘 들어보시면 이런 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는 내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가장 똑똑한 사람을 찾아서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반대 의견을 예. 들어라 이런 얘기죠. 예. 예. 둘째, 의견을 밝히지 말아야 할 때를 알아야 한다. 자기 고집만 부리지 말아라. 예. 네. 세 번째,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보편적인 원칙을 개발하고 시험하고 체계화해라. 그리고 뒤에 좀 소개했지만 그래서 올웨더 포트폴리오 뭐 이런 걸 개발을 하기도 해요. 예. 네 번째, 큰 이익을 지키고 손실을 줄이는 방법으로 위험의 균형을 유지하라. 손실 줄이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저는 사실 여기서 첫 번째랑 네 번째가 저한테 완전히 와닿아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라. 예.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악마의 변호인이라고 해가지고 일부러 투자 잘하시는 분들이 반대 의견을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일부러 준비를 시켜요 직원들에게. 그 어떤 투자가는 자기 뭐 종목을 토론하게 되면 한 명한테 일부러 그 역할을 주는 거예요. 무조건 너는 반대 논리를 가지고 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생각을 가다듬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초보 투자자들도 꼭 비관론을 꼭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주식 천재다 이렇게 가다가 쫄딱 망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달리오가 만든 여러 가지 투자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올웨더 정말 유명하죠. 유명해요. 사계절 투자법. 기존의 투자법은 호황일 때는 잘 벌어. 불황되면 다
저기 쫄딱 망해요. 뭐 제가 이런 제가 요즘 스토리 제가 많아요. 요즘 그러고 예. 있습니다. 제가 예. 요즘. 예. 예. 그런데 자기는 이제 시장 상황이 바뀌어도 항상 꾸준한 성과가 나는 포트폴리오를 만들겠다. 예. 그래가지고 올웨더 포트폴리오 이런 걸 만들었어요. 이, 이 공식은 좀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공식이 예. 있어요. 주식 30%, 음. 채권 중에서 미국 장기 채권이 40%, 장기는 20년 이상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미국 중기 채권 15%, 이 중기는 7에서 10년. 그다음에 금 7.5%, 금을 제외한 원자재 7.5% 이렇게 예. 딱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 이제 좀 복잡해 보이지만 최근에 ETF가 나와서 ETF 가지고 그치. 이렇게 다 구성을 할 수 있어요. 요즘은 이게 가능해졌죠. 네. 근데 저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짤 때 고려하는 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이렇게 기계적으로 그냥 제가 직감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예. 이걸 만든 거죠. 예.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게 수익이 많이 나는 또 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좀 팔아 가지고 비중을 비율을 주고. 맞추고 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손실 난 자산은 또 더 어. 사가지고 이비중 맞추고 이런 식으로 하는 포트폴리오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실제 이 성과가 어떨지 이게 또 궁금하죠. 궁금한데 예. 많은 사이트들이 이제 요 성과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좀 해놨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를 좀 찾아봤습니다. 봤더니 25년간 했더니 연평균 7.77%. 뭐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하진 않네요. 그러니까 이 엄청 대박을 노리는 게 아니라 예. 어떤 상황에서도 꾸준한 수익률을 내는 아. 이런 포트폴리오입니다. 10년은 7%. 그래서 10년이나 20년이나 뭐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 변동성이 낮은 게 음, 이거는 음. 손실을 잘 안 내고 예. 변동성이 낮은 게 이 펀드의 핵심이네요. 이 포트폴리오의 핵심이죠. 예. 좀 기존 전통적인 포트폴리오라면 주식과 채권 6대 4로 섞는 그쵸. 6대 4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이걸 황금률이라고 그러죠. 예, 주식 채권의 요걸 황금률. 보니까 예. 25년 평균이 8%, 10년이 10.8% 예. 뭐 이러니까 10년은 뭐 높았는데 20년으로 가니까 또 떨어지고 예. 뭐 100% 미국 주식만 하는 포트폴리오 뭐 이걸 해봤더니 25년 평균 9.66%, 10년 평균 15.9%뭐 해가지고 좀 이게 좀 변동이 심한 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올웨더 포트폴리오 보면 좀 변동이 심한 주식 비중 줄이면서 이제 좀 리스크를 대비하는 뭐 항상 비슷한 수익률이 나오는 이런 걸 이제 추구하는 걸 하나 개발을 한 거죠. 그 실제 그럼 금융위 같은 큰 이렇게 패닉이 왔을 때는 실제 사실 보니까 그때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올웨더 포트폴리오가 3.9% 하락. 이것도 하락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다른 뭐 30% 폭락했던 다른 포트폴리오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한 성과를 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올 웨더 평가할 수 포트폴리오에 있습니다. 대해서 좀 듣기가 많이 들었지만 깊이 있게 좀 보진 않았었는데 보니까 이게 수익률보다도 손실을 최소화하고 낮은 변동성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회사였던 것 같네요. 그런 포트폴리오도 개발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 여러 가지 만들었는데 이것도 대표적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그럼 아이들한테 좀 어떻게 교육을 했는지 이게 좀 궁금한데 일단 좀 가족 관계를 보면 부인인 바버라가 있고 아들이 넷이에요. 아들만. 데번, 폴, 매튜, 마크 뭐 이렇게 있는데 데번 첫 아들은 이제 브리지워터에서 같이 좀 일하기도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2020년에 교통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몇 년 안 됐네요. 둘째는 또 영화 감독이에요. 폴은 약간 좀 우울증 뭐 이런 좀 병을 겪었다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활용해가지고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영화 감독으로 또 성공을 했습니다. 셋째는 매튜라고 컴퓨터 운영 시스템 회사 엔드리스 모바일 이런 회사를 만들고 여기 최고 경영자를 지금 하고 있고요. 넷째 마크는 이제 아버지와 함께 해양 탐사 기관 오션엑스 요걸 만들어가지고 숨겨진 바다의 가치를 찾고 있다. 뭐 이렇게 합니다. 오션엑스 그러면 머스크의 스페이스 X에 비견되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이건 바다. 하나는 바다로. 해가지고 또 이것도 유명한 겁니다. 오션엑스 상장되어 있나요? 상장이 안 돼. 이건 무슨 탐사 기관 같은 거예요. 탐사 회사는 기관 아니고요. 회사가 아니구나. 아버지가 이제 돈을 내 가지고 이제 해양을 탐사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들한테 뭘 가르쳤나 이제 보니까 선택의 중요성, 뭐 이런 걸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제 교육의 핵심 우리 계속 쭉 얘기하지만 비용 개념하고 선택. 어떤 비용이 있을 때 뭘 선택하느냐 이거를 좀 가르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걸 좀 가르쳤다고 어떤 그래요. 분이 뭐 책에서 읽은 건데 경제학은 경제라는 것은 기회 비용에 관한 학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레이 달리오도 그런 기회 비용의 관점에서 아이들을 많이 교육을 시키는가 보네요.
그래서 셋째 매추가 예. 2019년에 CNBC랑 이제 아버지의 교육법에 대해서 또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예. 찾아봤더니 아버지는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다. 즉 비용 개념. 비용 예. 개념.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를 선택했으면 다른 걸 포기해야 된다. 예. 뭐 이런 걸 가르쳤고요. 또 이 매추가 자기가 이제 아까 예. 앤드리스 모바일이라는 회사를 창업했다고 예. 그랬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이제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른 거다. 결국 나는 그거를 선택했다. 내가 좋아하는 거를 선택했는데 왜 이걸 선택했냐면 제가 쭉 아버지를 관찰해 보니까 아버지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더라. 그 투자를 거기서, 너무 좋아하고 아버지가. 기쁨을 찾더라.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인생에서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고 결국 좋아하는 일을 했더니 돈을 벌게 되더라. 뭐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또 재밌는 건 이제 달리오는 손주들한테 저기 명절 때면 항상 금화를 준다 그래. 오. 금화. 나도 받고 싶어. 네. 나도 받고 네. 싶어. 자기 포트폴리오에도 금을 예. 7.5%를 넣었잖아요. 월로에드 포트폴리오에서 예. 금을 되게 항상 금이 들어가요. 이분이. 좋아하시는 예. 분인데 금화를 준다 그래요. 근데 도대체 왜 줄까? 이렇게 그쵸. 궁금한데 아니 뭐 현찰을 주지 왜 굳이 금화로 바꿔서? 또 조건이 있대요. 예. 금화를 주는데 금화를 쓰면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아가지고 준다고 합니다. 예. 금화를 주는 거는 이거 너희들 써라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예. 이 저축의 가치 요거를 요거를 너의 후손들한테 또 물려줘라 이런 의미로 준다고 그래요. 금화를 잘 보관해서 네. 저축해 놨다가 그대로 아이들에게 또 아이들한테 물려줘라. 너희 자식들에게 물려줘라. 저축의 가치를 물려주겠다 예. 해서 주는 거래요. 물론 이제 비상시엔 써도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뭐 여기 재산 많은 이 집에서 뭐 비상시에 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레이 달리오 네. 같은 경우 보니까 저는 딱 느껴지는 게 역시 투자가라 그런지 어떤 선택의 중요성. 모든 것을 원하지만 원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 전 이 말이 딱 와닿았어요, 진짜. 네. 예. 저도 그래가지고 달리오에서 배울 뭐 세 가지를 예. 이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비용 개념을 예. 가르쳐라. 비용 개념. 두 번째 리스크 관리를 가르쳐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저축의 가치를 이어가라. 예. 이렇게 한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상하게 투자가들이 성공한 투자가들이 워렌 버핏도 그렇고 피터 린치도 그렇고 존 테플트 형도 그렇고 이분들이 투자가인데도 이분들이 다 저축을 또 강조해요. 좀 재밌어요.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투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굉장히 돈을 좀 아껴 쓰고 자기 돈을 통제하고 이런 능력에 대해서 인류 투자가들도 투자만이 아니라 저축의 가치를 다 존중하는 걸 보게 되면 이 저축과 투자가 이렇게 암수 동체처럼 예.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좀 유념해가지고 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세계 최대 헤지펀드 창업자 예. 레이 달리오의 인생 역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포트폴리오 레이 달리오가 개발한 포트폴리오 그리고 자녀들을 어떻게 경제교육을 예. 가르쳤는지 뭐 여기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예. 지금까지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강현철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의 이상건 전무님.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부자들의 자녀교육 얘기를 가지고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